안녕하세요, 스켈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7년 발매한 MG 퍼스트 D 오리진판 스페셜 버전 리뷰 영상입니다. 노란색 블레이드 안테나와 LED 유닛 2개, MS 계보도와 청사진이 동봉된 한정판입니다. 잘 있는지 확인했으니 다시 박스를 덮고 원래 예정대로 일반판 조립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HG 퍼스트 D 오리진을 망치고 나니 MG급의 퍼스트를 만들고 싶어져서 디오리진판으로 결정했습니다. 컨셉은 따로 없이 내부 프레임을 금속 느낌을 살려 도색하고 외장은 사포로 어느 정도까지 감을 낼 수 있을까 시험해봤습니다. 늘 작업하던 순서대로 러너 상태에서 먹선을 넣었습니다. 보통 흰색의 먹선은 점원 그레이를 사용하는데 다 쓴 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회색을 만들어서 먹선을 넣었습니다. 점원 그레이는 약간의 블루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귀찮으니 그냥 라이트 그레이로 먹선 작업했습니다. 비율은 약 8, 2 정도입니다. 신어는 늘 사용하는 카멜 에나멜 신어 마일드입니다. 마일드 제품이지만 적당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한기는 필수입니다. 타임랩스 촬영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 과정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정보 전달도 어려워서 이번 영상부터는 타임랩스 구간을 10초 이내로 줄이는 쪽으로 편집하고 있습니다. 먹선 닦아내는 것도 역시 마일드 신어로 작업합니다. 중국산 유사 피니쉬 마스터로 닦아보지만 스펀지의 오염이 빠르고 생각보다 섬세하게 작업하기 어려워 면봉으로 다시 작업하게 됩니다. 1차 분리할 때 저는 부품에서 먼 지점을 자르는데 이렇게 작업할 때 문제점은 부품 쪽 게이트가 가늘어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엔 뜯겨나가듯 떨어지기 때문에 게이트 정리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빠른 조립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편집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단순 조립은 빠른 조립 영상으로 하되 도색 또는 조립 방식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은 편인데 전업 유튜버도 아니니 편집보다는 촬영과 조립에 공을 더 들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도 구독해주신 989명의 구독자분들께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차 니퍼는 여전히 가텐드 공급 니퍼입니다. 아직까지 날이 무뎌지지 않아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용 요령이 부족한 것인지 조금씩 남는 게이트는 따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편집하다 보니 자르는 것만 짧게 편집하는 거나 그냥 빨리 돌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조립은 외장을 사포로 최대한 문질러 광을 내봤습니다. 우선은 다이소 네일용 파일로 사출 그대로의 부품을 문질러 봅니다. 오른쪽이 사출 상태, 왼쪽이 네일용 파일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네일용 파일만 했을 때에도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았지만 한 번쯤은 제대로 사포를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 게이트 정리나 성형 수축에 관한 이슈도 있고 모처럼 구입한 사포 세트가 아까워 순차적으로 부품을 갈아줬습니다. 보통은 도색을 위한 사포질이 대다수일 텐데 도색을 하지 않고 사포질을 어디까지 해봤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의 디스파이 4의 사포 세트를 구입했는데 400번, 600번, 800번, 1000번, 1200번, 1500번 6종류로 구성되어 있고 양면 테이프로 평평한 손잡이에 부착해서 쓸 수 있는 타입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갖고 있던 스펀지 사포 180번, 400번 두 가지로 연마하고 마무리로 다이소용 네일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빛반사로 연마 정도를 파악해봅니다. 거친 정도는 프라모델용 피니쉬 사포 정도이며 아마도 3000번대 이상의 입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형 수축은 완성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기록용 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형 수축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정도를 파악하면서 조립하는 수준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이상 신경 쓸 정도의 실력도 여력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흰색이 아닌 부품의 먹선은 블랙으로도 넣긴 하지만 흰색 부품과 같이 라이트 그레이로 먹선을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퍼스트 건담은 흰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컬러의 먹선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폭이 넓은 패널 라인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될 만한 색상을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중국산 유사 피니쉬 마스터의 스펀지도 소진됐고 작업 방식의 편안함 때문에 결국 다시 면봉을 사용했습니다.
1차 커트에서는 작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같은 방향의 게이트를 순차적으로 잘라나가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리퍼의 방향은 러너의 뾰족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잘라낸 러너에 손이 찔리면 매우 아픕니다. 2차 커트는 다른 분들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날 손상을 막기 위해서 자르는 순간까지 최대한 리퍼를 비틀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대한 게이트 자국이 남지 않게 잘라보지만 작은 부품은 한 번씩 더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 작은 부품은 1차 커트할 때 게이트와 함께 잘라낸 게이트 더미에 모여져서 부품 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부품의 경우는 1차 커트를 생략하고 바로 궁극 리퍼로 2차 커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일부 부품들은 분실이나 부러짐 등의 파손 때문에 미리 조립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게이트가 다 정리되지 않은 부품도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티가 나서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외장끼리 위치를 맞춰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의 단차가 있거나 연마 각도가 어색하지 않은지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프레임과 무기 부품들 정리를 시작합니다. 외장 부품은 사포로 연마하여 광택을 내는데 집중했다면 프레임과 무기 부품은 마커 도색으로 최대한 금속 질감을 표현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디오리진판 퍼스트 건담은 해치 오픈 기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외부로 드러나는 포인트 위주로 마커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내부 프레임 부품들은 유리 사포를 사용해 게이트를 제거했습니다. 디스파이에서도 폭이 좁거나 모양이 다양한 유리 사포를 발매해서 일단 종류별로 구비를 해두었습니다. 유리 사포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부품에 상처가 발생하기 쉽다던가 연마 정도의 균일함이 부족한 듯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커 도색은 프레임 조립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곳이 보일 때마다 조금씩 진행했습니다. 조립하면 보이지 않을 콕핏의 디스플레이도 도색을 해보고 평소엔 하지도 않던 피규어 도색을 메탈릭 도료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피규어는 마치 기계인간이 되어버린 느낌이네요. 외장 부품을 제외하고 프레임만 설명서 순서대로 조립을 합니다. 외장 부품을 포함해서 조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분해가 필요할 수 있어 완전히 고정시키지는 않습니다. 카메라 아이용 LED 유닛을 사용할 예정이라 빛 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크롬 실버로 도색했습니다. 레이 스튜디오 리얼터치 마커 시리즈는 8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건메탈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8색 리얼터치 마커 세트는 골드 계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별도로 샴페인 골드와 티타늄 골드 마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이 스튜디오의 골드 마커를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따로 구입해놓은 디스파이 메탈릭 골드 마커를 사용해보고 구매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프레임 마커 도색에서 신경을 쓴 부분들은 최대한 다양한 조합으로 색을 분할해보려고 했고 질감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드라이 브러쉬도 해보고 마커 자체 평탄화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모처럼의 MG 프레임 도색이었어서 외장 부품 사이로 보이는 포인트 도색에 좀 더 신경 썼습니다. 조금 더 도색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반반 도색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트 오리진은 스페셜 버전 말고도 메카니컬 클리어를 가지고 있긴 해서 기회가 된다면 리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퍼스트 오리진의 가동성은 만족도가 높은데 고관절 강도가 단단한 편이어서 한 다리로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세워두고 전시하는 분도 조금 움직여가며 포즈를 바꿔보시는 분도 꽤 만족스러운 조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 작업한 MG 중에서도 견고함은 최고 수준입니다. 흉부, 허리, 머리, 팔을 조립하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스커트 아머의 뒷면에도 도색 포인트가 있어 여러 색상으로 도색했습니다. 매니플레이터는 유리 사포를 사용해서 다듬고 건메탈 마커로 도색했습니다.
버니어를 포함해 여러 도색 포인트가 있는데 건메탈을 드라이브러시로 바탕에 얇게 깔고 다크 골드나 스테인레스 스틸로 포인트 도색을 했습니다. 발 부분의 조립은 부품의 분할이나 가동의 범위, 부품을 조립하는 느낌 등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최신의 kit들을 주로 작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 새로운 조립 방식을 접하는 게 늦을 때도 있는데 MG 퍼스트의 종류가 많은 만큼 3.0 버전 이후의 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근하게 보여지는 프레임 부분들도 많아 제법 포인트 도색할 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리진판이 외전격 애니메이션의 프라모델이다 보니 베리에이션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운 점입니다. 외장 조립을 시작합니다. 노출되는 프레임 부분도 조립하다가도 도색해 주었습니다. 숄더 발칸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외장 부품들이 광택이 괜찮은 편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부분의 패널 라인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패널 라이너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기의 전체적인 컨셉은 역시 건메탈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포인트 도색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데칼은 주로 구입하는 델피 데칼입니다만 포션 데칼과 라인 데칼 사용은 지향하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